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 육감 투자로 함께합니다. 베스트 인베스트 이상로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육감적인 시황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T 통신 장비의 재평가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IT 오늘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일제히 상승세, 무엇보다 5G 관련주들이 여전히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정부 정책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까지 일제 오름세를 보이면서 역시 코스닥 시장이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위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빨간 옷을 입어서일까요?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있나요? 네. 네. 항상 빨강색을 좀 입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대신 저도 그래서 일부러 항상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유독 강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변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요.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2015년부터 4년 동안에 그런 큰 시세를 이어왔던 또 제약바이오가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제 역사의 또 한켠으로 조금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좀 나온다면 그만큼 또 거기에 그 밀려나는 부분 자체에 또 채워주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해줘야 되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는 부분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자, 우리가 지금 조금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IT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한 재평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정윤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가 안 움직이는 것은 결국 다우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코스닥이 움직인다는 것은 코스닥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그 수급 주체가 누구냐는 우리가 그런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고, 이 외국인들이 전기전 접종 바로 대형주를 사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면 코스닥은 또 다르거든요. 코스닥은 여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더 낮죠.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요, 기간에 대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켜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같이 외국인이 산다면 시장에 대한 매수일 텐데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를 담는다는 흐름을 봤을 때는 IT 반도체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앞서서 지금 삼성전자는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견고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업종 자체는 쉽게 무너지기 힘들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다우 증시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우 증시의 이제 저가 권역 자체가 이 포인트에 지금 머물러 있고, 고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주봉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잠깐 한번 표현을 좀 해드리면, 자, 요 그림 자체가 이제 주봉인데요. 그럼 한번 바닥 찍고 반등 나왔고 다시 한번 찍고 반등 나오고 찍고 반등 나오고 찍고 반등 나오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였나요? 여러 번 바닥을 다지는 차트는 그만큼 하방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닥을 이탈하면서 높게 추세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반등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정책에 상당히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오늘 만약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 FOMC 회의 이후에 뭔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 오늘 만약 미국 증시 올라간다. 그러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시세가 다시 한번 더 미국도 좋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감이라는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FOMC 회의 이후에 뉴욕 증시가 방향성을 잡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코스피 시장과는 연동이 될 수 있을 텐데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 자체적으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 방향성 없이 1970선 저항대에서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IT를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더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러한 그렇죠. 흐름은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런 개별주 장세로 봐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해드릴 때 우리가 월요일 날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통신 장비를 얘기하면서 기간 장세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개별주 장이라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이 기간은 절대로 대형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돈이 부족한데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종목군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종목이 작은 개별주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늘 비성적으로 통신장비라는 IT 종목군에 대해서 많은 매수세가 쏠리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은 금방 자기네들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 저는 9월 달에는 계속적인 개별주장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 특히 기간에 대한 매수세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개별 장세 속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오늘의 특징주와 함께 또 육감적인 특징주에 대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종목군 바로 주도주 5G입니다. KMW 오일솔루션, 이제는 RFHC와 함께 오늘 머큐리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신나 있죠. 언제까지 5G 관련주들 시장을 주도할지 그리고 올라서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아니면 강했던 대장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계속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전자결제 관련주,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필두로 해서 또 KG 이니시스, 다네거 같은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두드러지는데 KG 이니시스 중심으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 HAB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는 5G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KMW는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 대안주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전략을 그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이름 밝혀줘야겠죠. 제가 참고로 5G의 아버지 그리고 수소차의 삼촌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수소차에 관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들의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네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RFHIC 그리고 머큐리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조금 개념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RFHIC 같은 경우에도 중계기 관련 업체거든요. 그러면 지금 KMW도 중계기 관련이었고 그리고 RFHIC도 중계기 관련이고요. 거기에 또 최근에 또 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종목군들 대부분 다 이제 중계기, 안테나, 기지국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광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서비스가 제대로 안 터진다, 5G가 안 터져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바로 중계기, 기지국, 안테나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립운동은 안중근 의사가 했죠. 자, 대신 5G는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딱 보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기지국 관련이나 아니면 안테나 관련 또는 중계기 관련 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기지국, 안테나, 중계기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깔려야 되는 것 중심으로 이제 종목 우선순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런 것들이 깔려줘야지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선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난청 지역이 상당 부분 많고 대부분이 서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뽑아내버리면 벌써 꼭지 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월요일 날 했죠. 올라왔을 때 제가 이건 더 간다 했을 때도 아니다. 이건 꼭지다. 5G 지금 어떻게 더 가? 하지만 더 갑니다. 왜냐? 이것이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결국에는 5G가 돼줘야지만 자율주행이 될 수 있고 스마트 시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무인 장비가 될 수 있고 공장 자동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5G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꺼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네. 자, 오늘 그러면 여기 안중기 관련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중근 아니고 송중기 아니고 네네. 안중기네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이름이 이중기입니다. 또. 네. 제가 그래서 중계기 기지국 안테나랑 상당히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자, 맞으시네요. 네네. 아버지 맞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 봤던 것이 일단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바로 중계기 안테나 기지국 관련주예요. 여기서 안 좋은 뉴스가 있었지만 또다시 반등이 크게 나오죠. 네. 그러면서 앞에서 떨어졌던 이 물량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매도의 물량보다 잡아줄 수 있는 물량으로 제공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시세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솔리드라는 업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리드라는 업체도 이렇게 월봉을 조금 켜고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전히 지금 박스에 갇혀져 있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솔리드라는 업체가 예전에 우리가 펜텍을 인수한다는 얘기로 주가 자체가 이제 재평가 한번 이루어지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업이 원래 매출은 대부분 다 이런 중계기라든지 이런 안테나 관련해서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솔리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넘어갈 수 있는 시점 그런 걸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장비를 우리가 조금 한번 같이 본다면 뭐 이런 코위버 이런 것들도 원래는 조금 시총이 800억, 900억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시총이 89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 시총이 1000억이 넘어가겠죠. 자, 지금 시총이 잠깐 보면요. 878억이네요. 지금 현재 878억이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앞에서 수급적인 부분 한번 네. 확인하시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5G 관련주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의하시면서 기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또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이 대덕전자 뭐 이런 것들은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계기판을 우리가 MLB라고 합니다. 그런 계기판을 공급하는 업체, 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업체들도 그 외 기타 부분으로 그리고 뭐 DENT 이런 거는 우리가 시험성 검사, 전자파 인증 업체 이런 것들도 주가가 변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아들을 제일 예뻐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관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 오늘 한 종목을 꼽아서 본다면 저는 솔리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 솔리드가 예전에 제 때는 원래 가수로 엄청 유명했었어요. 솔리드죠. 네. 네. 그래서 조금은 애정이 좀 가네요 또. 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5G를 짚어봤을 때 솔리드가 3분기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되고 네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3분기부터 나아지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MW OE솔루션이 너무 많이 올라서 쫓아가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리드를 가장 좀 최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련해서 또 오늘 에스테크라든지 코이어버가 같은 종목들도 같이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게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삼지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도 네. 다 중계기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는 더 갈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서 쫓아가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쫓아가도 좋다라는 5G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긍정적인 앞으로 흐름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결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 긍정적인 흐름을 또 들어봤었는데 네. KG 이니시스가 오늘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좋고요.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NHN 한국서울결제가 굉장히 잘 가다 최근에 좀 주춤할 때 다시 네. 이제 다른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려세우는 이 흐름이 더 확산이 되면서 이루어질까요? 네,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전자결제가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하게 사실 이제 우리가 전자결제라고 하면 온라인 결제가 많이 늘어나서 그럼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뭐랄까요?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입혀서 본다면 산업의 변화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자결제를 많이 하려면 온라인 결제가 많아져야 되는 네. 시장이고
온라인 결제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 됩니다. 소비 지표가 살아나줘야지만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지금은 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런 전자결제주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효과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7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휴대폰 결제에 대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6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그 말은 예전에는 컴퓨터를 접속해가지고 뭔가에 대한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휴대폰에서 휴대폰 결제만으로 6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웬간한 건 다 산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편의성 자체가 증대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핀테크라는 개념인데, 네. 자, 지금 요번에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중소기업부 장관인가요? 그 박영선 의원이 했던 것이 이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펀딩에 대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자율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입장을 많이 내놨고, 그게 이제 법안으로 또 통과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은 결국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뭐랄까요, 보안 관련이라든지 핀테크 관련 이런 산업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괴악의적인 성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주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종목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역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세를 이제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쉬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선을 한 번만 그어 볼게요. 조금 더 쉽게 보려고. 자, 이런 자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고, 네. 그 박스권 상단이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제 무너지고 다시 한번 시세를 뽑아내서 지금 이렇게 지지가 되는 형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2016년부터 이어져 오던 약 3년간의 지금 박스라는 공간이 존재를 했다고 봐야 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세만 내려고 3년 동안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업황적인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KG니시스도 오늘 주가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운 좋죠. 네네. 네. KG니시스 이런 것들도 아우, 자. 7%나 오르네요. 네, 뭐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데, 사실 KG 이니시스, 뭐 KG 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수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악재를 미리 선반영을 좀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에 따른 반등 파동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월봉으로 잠깐 바꿔보시면 흐름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흐름이거든요. 원래 네. 이런 데서가 이제 변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곡에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지금 살아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제 다날, 네. 예, 다시 날까 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걸어가고는 있었어요. 날지는 못했는데 오늘 네. 조금씩 나는 모습 보이거든요. 이제 날개 조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 가운데서 어떤 네. 종목 제일 좋게 보세요? 다가오는 내일은 더 좋은 날, 다날. 다날을. 네네. 그 세 중에 사실 제일 좀 주춤했었던 종목인데 네, 더 그쵸. 탄력을 네. 앞으로 좀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전자결제 네. 관련주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그 안에서 또 이제 다날에 대한 또 분석을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목군을 선택을 할 때 이 말하기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사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봤던 종목군들은 사실 이평 자체가 이격이 상당하죠. 그러면 사실 뭐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종목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종목을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자리 정도는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손이 나갈 수 있는 종목 네네, 그렇죠. 안에서 이제 네. 다날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어제 이제 기업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를 앞두고 사실 불확실성과 함께 출렁임이 있다가 그래도 네. 오늘 이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좀 회사 측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 내고 있고 유럽 종항학회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을 또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은지 바이오주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HLB, HLB 생명과학이 오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바로 5년 내 5개에 대해서 항암제를 출시를 하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포부가 상당히 크고 충분히 이런 부분으로 주가를 뭐랄까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볼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계획이다. 아니면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말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객관적인 부분을 보기를 원해요. 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빠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저도 물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좋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뒤통수를 많이 맞은 기업들이 많나요, 사실. 우리가 코롱 사태도 그랬고요. 네. 그 최근에 뭐 신라젠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슴에 못이 한 개씩 박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못을 뺄 수는 있죠. 하지만 빼더라도 몸에 상처는 남거든요. 흉터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HLB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한다. 자, 물론 좋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예전 같으면 야, 이거 5개 한다. 좋다. 못 먹어도 고! 근데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5개 진짜 3개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하나도 안 하면 어떡하지?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아, 거죠. 그렇죠. 당연히 뭔가에 대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가. 그러면 지금 HLB나 HLB 생명과학이 그러면 실적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오로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작업이 지금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표이사가 좋더라도 사람은 좋지만 또 뭔가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주식은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차트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낙폭과대에 따라 네네. 수급이 바이오줌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한데 기대감은 있으나 이 기대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과연 투심으로 연결이 돼서 더 반등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거네요. 네네. 아유, 참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HLB라는 기업이 원래 그러면 이 기업이 제약바이오 기업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 이 기업이 이제 피팅 기업, 관광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뭔가에 대한 이런 관이나 피팅, 뭐 맞추는 조립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 자체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조금만 더 크게 해놓고 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거래 자체가 하단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요런 자리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밑에는 이제 12,000원, 16,000원대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15만 원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네.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파동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고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가 빠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은 한 번에 대한 파동이 형성된 거로 봐야 됩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등 나오는 것은 파동 안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빠진다는 것은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정 파동은 넘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자 어때요? 이 그림 자체가 점점 고가가 이제 낮아지면서 역삼각 수렴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탈되면서 쫙 떨어지고 근데 이때는 봉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봉에서 거래가 터져버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빠졌을 때는 인지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다음 봉에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네. 자, 이런 거를 이제 월봉으로 바꿔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형성되는데 자, 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요거를 또 제가 이런 기업들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뭐 영진약품 같은 기업들도 자, 이렇게 보면 앞서 봤던 뽑아서 이제 이런 그림이죠.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최근에 뭐 신라젠,
이런 기업들도 이제 뽑아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뭐 필룩스 뭐 이런 것들 이제 뽑아내고 이제 그 우리 기술 투자 뭐 모든 기업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패턴이 비슷하게 이제 네.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던 지금 이 HLB가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의 반등만으로는 우리가 확실히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보유자의 관점에서 네. 저한테 욕을 엄청 하고 계시겠죠.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또 하고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요. 네. 자, 요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 나오게 되면 한 요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반등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앞에 뭐 한 6만 원대 조금 안 되는 가격대 한 5만 7천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 네. 네네. 요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을 올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 봉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사실상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시면서 만약에 오늘 5년 동안 5개에 대한 항암제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뉴스를 보고 사고자 하셨던 분들은 저의 말 한 번만 들으시고 네.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요.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다가 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후에 결단을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HLB는 보유자 관점에서 어느 네네. 정도 5만 7천 원 선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육감투자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